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반감기의 마술,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6만 4천 달러도 터치를 했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파죽지세로 오르는 이유가 반감기가 올해 예정돼 있다라는 분석 때문인데요. 반감기가 이렇게 큰 호재인가요? 예, 비트코인 가격이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021년에 전 고점에는 못 미쳐 있지만은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밤사이에 6만 4천 달러도 터치를 했어요. 비트코인 한 개에 6만 4천 달러. 비트코인 가격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0년 5월 22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신가요? 예, 2010년 5월 22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어 내긴 했지만 하나의 호기심 있는 어떤 기호 상품이었을 뿐 실제 생활에서 거래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실제 경제 생활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오파를 냅니다.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줄 테니까 물건과 좀 바꾸자. 그런데 아무도 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0년 5월 22일 날 미국 플로리다에서 역사적인 비트코인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파파이 존스 이 피자 가게에서요. 비트코인 가져와라. 그러면 피자를 팔아줄게 하고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은 5월 22일이 되면 비트코인 피자 데이라고 해서 피자를 엄청나게 먹는 네. 그런 어떤 파티의 날로 치거든요. 근데 당시 시세가 얼마였느냐? 그 당시 시세를 알면 이게 최초의 시세고 지금 6만 4천 달러 그러니까 그동안에 몇 배 올랐느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2010년 5월 22일 날 첫 거래된 비트코인의 시세 그러니까 피자 두 판을 사는데 비트코인 1만 개를 지불을 했습니다. 만 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에는 5천 개의 그러니까 피자 하나에는 5천 개의 비트코인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피자 하나에 그러니까 그 가격이 비트코인의 5천 배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이 피자의 가격이 30달러였습니다. 네. 그러면 거꾸로 환산하면 당시 그 피자 한 판에 비트코인이 얼마였나? 0.0003 비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제로 수준. 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져와야만 피자 하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런데 지금은 6만 4천 달러다. 그러면 몇 배 올랐느냐? 6만 4천 곱하기 5천을 해줘야 되는 계산하기도 어려운 네. 엄청난 배수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그 비트코인 시세의 폭발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총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넘어섰는데요. 지금 2조 달러 이상 되는 종목은 뉴욕 증시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두 종목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으로 늘어난 것이죠. 한때 비트코인이 굉장히 또 떨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살아나서 가격이 오르는데 지금 왜 오르느냐?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뉴욕 증시에서는 반감기 때문이다. 반감기라는 게 헬핑,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이 채굴을 합니다. 우리가 탄광에서 금이나 또는 석탄을 캐듯이 컴퓨터에서 퀴즈 게임, 프로그램 게임에 들어가서 맞히면 그러면 비트코인을 새로 줍니다. 요 주는 양을 4년에 한 번씩 반감기 기간이라고 해서 추가로 주는 양을, 그러니까 답을 맞췄을 때 주는 그 보상을 반씩 줄여가는 겁니다. 그럼 공급 물량이 줄니까 수요가 일정하다면 가격이 오를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반감기가 그동안에 3번 있었습니다. 2012년 1차 반감기 때는 무려 92배가 올랐고요. 2016년 2차 반감기에는 16배가 올랐습니다. 30배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3차 반감기인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2020년에는 8배가 올랐습니다. 4차 반감기가 언제냐? 뭐 일각에서는 4월 15일이다. 이런 4월 25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아,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채굴자들이 당첨이 돼서 답을 맞춰서 그 보상해 나가는 금액이 일정 수준에 달하면 그때 반감이 되는데 현재 추정으로 4월 한 20일경일 것이다. 이런데 요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5월 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월 달이냐 5월 달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이 반감기라는 말만으로도 지금 공급이 줄 것이다. 근데 실제로 공급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공급은 그대로고 추가로 주는 보상액이 좀 줄어든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주식으로 치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게 아니고 무상증자를 하는데 무상증자 물량을 조금 줄인다. 이런 데 근데 심리적인 요인이 아무래도 크겠죠. 추가 보상 발행 물량이 줄어드니까 이것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반감기 이거 자체보다는 반감기에 편성해서 물량을 대폭 사재기하는,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는 이 마이크론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론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지금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사 들어갔거든요. 네. 자, 이 비트코인은 주식하고 달라서 어떤 실적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는 그만큼 리스크, 급격이 오를 가능성도 높고 또 급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면에서 조심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물이 없는 가상 자산이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애플카 헛꿈.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포기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예, 이 애플카 세계 최대 IT 기업인데요. 애플의 오랜 꿈은 전기차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망한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꿈이었어요. 네. 애플의 발전 단계를 보면요. 애플은 처음에 사무실에 있던 거대한 컴퓨터를 개인의 책상으로 퍼스널 컴퓨터로 이동했고 그것을 휴대폰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으로 네. 좀 더 작게 하면서 들고 다니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차 속에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자율주행 전기차는 사실상 4발 달린 걸어 다니는 스마트폰이라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했다. 여기는 2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주행이 생각만큼 어렵구나. 애플의 기술로도 안 된다 해서 포기했을 수가 있고요. 뭐 또 하나는 지금 AI가 다급하니까 우리도 AI 쪽으로 빨리 가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에서 시작된 지금 어떤 덤핑 경쟁, 네. 뭐 이런 것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전기차 시장에는 큰 악재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의 머스크는 이제 자기가 독주하게 됐으니까 호재다라고 웃는 표정을 했지만 애플도 안 되는 것을 과연 테슬라가 자율차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자동차, 전기차, 특히 자율 전기차에 대해서는 엄청난 방향 조절 또는 속도 조절을 예고하는 애플가의 어떤 10년 꿈의 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라이벌이 등장할 뻔했는데 테슬라에는 호재일까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테슬라는 이제 혼자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그런 어떤 그 호재 측면도 있는가 하면 동시에 애플도 못하고 포기한 거 테슬라들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호재와 악재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결국은 기술이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바이든 비토.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주에서 열린 프라이머리에서 예상대로 승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랍계 표심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미시간주에서 예비 경선이 있었는데요. 미시간주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가 바로 스윙 보트입니다. 여야의 지지율이 아주 근소한 지난 선거에서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1% 정도를 앞서면서 여기서의 선거인당 독식이 최종 후보 당선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네. 여기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예비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상대 후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지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네. 문제는 비토, 그러니까 바이든을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가 무려 10%나 달했는데 그 속에는 상당수가 아랍계가 조직적인 반발을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을 두고 무슬림들, 아랍계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는데요. 전통적으로 아랍계는 공화당에 워낙 반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집토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집토끼들이 떠나가지 않을까. 바이든 대통령으로는 또 하나의 악재가 현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밸류업 오락가락.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 뒷말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정부 당국자가 또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에는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기준에 미달하면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정권 시장에서의 최대 악재는 불확실성, 오리무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금융위원회는 그 밸류업 안 해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라고 불과 지난 월요일 날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금융감독원장은 상장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은 원래 같은 기구였어요. 지금은 분리가 돼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금융위원회는 정책 결정,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 그러면 정책은 사실 금융위원회 소관이에요. 네. 그런데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뒤집는다. 국민들은, 투자자들은 헷갈리기만 합니다. 바로 이런 오락가락하는 정책 노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바로 나온 정책도 아니고 몇 달간 뜸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마스터 플랜, 장단기 플랜을 만들어 놓고 단계적으로 체계 있게 오락가락하지 않고 펴나가는 그런 어떤 일관성 있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짬짬이. 최근 수년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식품업체 임원들에게 어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납품 과정에서 사다리 타기를 했다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참 씁쓸한 뉴스예요. 네, 우리나라 소비재 제품의 물가가 상당히 높고 그중에서 특히 아이스크림 같은 식품 가격이 높은데 이게 이렇게 짬짬이를 했다. 납품을 할 때요, 사다리를 타서 당선되는 사람이 먼저 혼자만 납품할 수 있도록 서로 짰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런 각도에서 이 아이스크림 업체의 담합은 어떤 사회 악이란 관점에서도
상당히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빙그레, 롯데푸드, 롯데제과, 혜태제과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물론 집행유예로 다 풀어줬어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받은 것이 이제 빙그레 임원과 회사까지 포함하면 빙그레가 가장 큰 벌금과 형벌을 받게 됐는데요. 일찍이 아담 스미스는 경제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다 맡겨라. 그런데 무조건 맡긴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담합이라 어떤 독점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율 경쟁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담합은 아담 스미스도 있어서는 안 될 범법, 자유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게 미국 같은 사회라면요. 벌금 2억 원으로 끝날 문제인가? 그런 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의 처벌도 너무 가볍다. 그야말로 솜방망이 같아.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자유경쟁 체제로 자유시장 경제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시장 파괴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팔본세고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반감기의 마술, 애플카 헛꿈, 바이든 비토, 밸류업 오락가락, 그리고 아이스크림 짬짬이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